다음 위험물 중 자기 반응성 물질인 것은, 자, 우리 위험물 같은 경우는 총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때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황린 같은 경우는 제3류 위험물이죠. 제3류 위험물인데 이것은 바로 자연 발화성 물질인 거죠. 자연 발화성 물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염소산 염류. 자, 이 위험물의 명칭이 마지막에 염류로 끝났죠. 이렇게 염류로 끝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제1류라고 했어요. 1류. 그래서 이거는 산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산화성 고체. 자, 그 다음에 특수 인화물은 바로 이것은 인화성 액체, 제4류 위험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인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액체. 자, 그리고 4번 질산 에스테리류가 바로 제5류 위험물인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1인의 책임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일반 공사 감리 대상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주 1회 이상 방문 감리를 해야 됩니다. 주 1회 이상. 그리고 담당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냐? 5개 이하고 그리고 연면적 총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그래서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다? 5개 이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잘 보시면 답이 보여요. 자, 보세요. 지금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예요. 그럼 이 단계는 손실보상을 합의를 본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합의를 보기 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 합의서는 첨부할 수가 없죠. 아직 합의를 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첨부해야 되는 서류로는 그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리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그 다음에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대상은 제외,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경우는 첨부를 하는 서류가 되는 거고요. 손실보상 합의서는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시장지역. 시장지역 같은 경우는 화재에 많이 취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2번에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렇죠. 소방 출동로가 있으면 지정하지 않는 건데, 지금 소방 출동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3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화재에 취약하죠. 맞고요. 자, 4번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 아니죠. 이 콘크리트는 대표적인 내화 구조죠. 내화 구조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요.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속하는 것은, 자, 어떤 용도라고요?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 자, 1번 보시면 이 피난 사다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화용이 아니죠? 피난 사다리는 바로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되는 거고요. 그 2번에 소화약제. 바로 이 소화약제가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공기호흡기. 이거 기구죠. 인명기구. 그래서 공기호흡기는 바로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구는 이거는 소화설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의 소화약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는, 소방대의 구성은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소방대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4번에 보시면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이렇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이렇게 3개를 해서 바로 소방대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구성. 그리고 이제 3번에 그 자체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물류터미널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자, 여기는 면적이 틀렸죠.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맞는 거죠.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60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다음 3번. 종교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종교시설 100명 이상 맞고요. 4번. 지하 상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예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것 하나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2번 비상방송설비, 3번 비상콘센트설비, 4번 연소방지설비. 자, 보기를 보시면, 자, 경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리로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딱 봐도, 비상방송, 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느낌만 딱 봐도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방송 설비가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되고요. 자, 1번의 무선통신 보조 설비, 3번의 비상 콘센트 설비, 4번의 연소 방지 설비. 이 3가지 설비는 바로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의 비상 방송 설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기술 인력을 변경 시 시도지사에게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지금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기술 인력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에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수첩, 2번 변경된 기술 인력의 기술 자격증, 경력 수첩 포함이고요. 3번에 소방기술 인력대장. 자, 여기 3가지는 기술 인력을 변경할 때 바로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왔지만, 여기 4번에 사업자 등록증 4번 같은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서류입니다. 정답은 4번에 사업자 등록증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자, 방염 성능 검사입니다.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대상인 거죠. 자, 뭐냐? 1번에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 2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카펫, 그리고 3번에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4번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암막 무대막. 여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방염 성능 제품인 거죠. 그죠? 방염 성능.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는 1번밖에 없습니다.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 이것이 바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어떠한 위반 사항이냐면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대상의 기준이 아닌 것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겁니다. 1번 지하탱크 저장소, 2번 이동탱크 저장소, 3번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다음 4번 지정 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틀린 것은 4번이죠.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상이 아닙니다. 20배 이상이 아니고요. 200배 이상이죠. 200배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그거 당연히 맞는 거죠. 품명별로 기준해서 구분해서 쌓는다. 맞고요. 2번, 쌓는 높이는 2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너무 낮아요. 높이 자체가. 쌓는 높이는 2m 이하가 아니고요. 바로 10m 이하죠.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맞는 거고요. 4번에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 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m 이상 간격을 둘 것. 이것도 맞는 기준이죠.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와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상을 두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조소와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35kV를 초과한 경우죠. 이러한 경우는 바로 그 안전거리가 얼마냐? 5m. 5m 이상 안전거리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번에 3m 같은 경우는 3m는 그 사용 전압이 7kV를 초과하고 그리고 35kV 이하일 때 그때는 안전거리가 3m 이상입니다. 참고로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5m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여기처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같은 경우는 바로 2번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죠. 정답은 2번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도급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는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 사유 맞고요.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기간이 잘못됐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이 아니고요. 30일 이상이죠. 30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3번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 그렇죠?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될 경우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 이런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수평 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보시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평거리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번에 100m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아닌 나머지 기타의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미터 이하예요? 140m 이하입니다. 여기는 기타. 기타 지역은 140m 이하고요. 여기처럼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여기는 1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3번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교육, 4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자, 보기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2번에 있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자, 보기 중에서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 2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번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4번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정답은 1번이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기처럼 안전관리자 선임된 자, 위험물 운송자 또는 위험물 운반자, 그리고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만 바로 안전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은 바로 산화성 고체인 거죠. 자, 아닌 걸 한번 찾아볼게요. 해당되는 것. 자, 1번에 황화린. 자, 황화린 같은 경우는 바로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2류 위험물. 바로 가연성 고체입니다. 자, 2번에 질산, 염류. 자, 무슨 염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 제1류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마그네슘은 바로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이고요. 그리고 4번의 알킬 알루미늄은 바로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의 질산 염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